곽정이 1등 대사와 천축 승려를 제압하자 어초경독은 각자 무기를 뽑아들고 곽정에게 달려들었다. 황용은 그런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여러분 잠시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대로 400님을 영고 손에 내어주실 작정입니까? 그러자 어초경독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생이 황용에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오? 황용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400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땅히 그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400님께 무례를 저지른 것이니 양해해 주십시오. 황용의 말뜻을 알아들은 서생이 물었다. 낭자께서는 좋은 계책이 있으시오? 그 물음에 황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어초경독이 입을 모아 간청했다. 그 계책을 듣고 싶습니다. 황용은 자신의 계책을 들려주었고 어초경독은 숨죽여 경청했다. 어느덧 해가 산 아래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산바람이 강해졌다. 산바람에 나뭇잎들이 휘날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들자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다. 어초경독은 돌다리가 끝나는 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두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응시했다. 그들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까마귀 몇 마리가 을씨년스럽게 울며 계곡으로 내려가니 계곡에는 흰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돌다리까지 나는 듯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너무나도 가볍고 날렵한 몸놀림에 어초경독은 바짝 긴장했다. 검은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어초경독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줄로 나뉘어 섰다. 검은 그림자가 돌다리를 모두 건너오자 여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바로 단왕야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던 유귀비였다. 네 사람은 일제히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갖추었다. 소인 귀비께 인사 올립니다. 그러자 영고는 코웃음을 치며 네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쏘아보았다. 귀비라니? 유귀비는 죽은 지 오래다. 나는 영고다. 대승상, 대장군, 수군도독, 어림군 총관이 모두 여기에 있었구나. 난 황야가 정말로 세상 이치를 깨닫고 삭발의 중이 된 줄 알았더니 이 깊은 산속에 숨어서 태평천국의 황제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도끼와 원한에 가득 찬 말을 듣고 모두 마음이 섬뜩해졌다. 황야께서는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귀비께서도 아마 그분을 못 알아보실 겁니다. 서생의 말에 영고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내 분명 귀비는 죽었다 말했건을 꼬박꼬박 귀비라고 하는 것을 보니 나를 조롱하는 것이렸다. 그 말에 서생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희가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영고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다. 시끄럽다. 단왕야가 너희들에게 나를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시간 끌지 말고 일어나서 덤벼보거라. 그러자 서생이 말했다. 신이 감히 어찌 그러겠습니까? 청하옵건대 돌아가 주십시오. 그 말에 영고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난 단지응을 만나야겠으니 덤비지 않을 것이면 비켜서거라. 그 말을 듣자 어초경독의 얼굴 역시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단지응은 바로 1등 대사의 본명이었다. 네 사람은 단 한 번도 감히 입에 올려본 적 없는 이름인데 영고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조정에 있을 때 대리국의 어림군 총관을 지냈던 농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한번 군주는 영원한 주군인데 어찌 그리 무례한 말을 하십니까? 영고는 농부의 말을 듣자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무릎 꿇고 있던 네 사람이 즉시 일어나 영고 앞을 가로막으며 양팔을 벌렸다. 그러나 영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몇 걸음 걷더니 순간 경공을 써서 그대로 돌진했다. 나무꾼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손이 미끄러지며 영고를 놓치고 말았다. 나머지 세 사람 역시 금낫으로 영고를 잡으려 했으나 손이 몸에 닿자마자 마치 미끌미끌한 것을 만진 것처럼 손으로 잡을 수가 없었다. 농부는 영고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는 수 없이 그녀를 쓰러뜨리기 위해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나무꾼이 소리쳤다. 무례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농부는 못 들은 척하고 그대로 주먹을 내질렀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영고의 코끝에 닿은 농부의 주먹 역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닌가? 농부가 깜짝 놀라는 사이 영고가 냉소를 지으며
두 손가락을 칼날처럼 세우고 농부의 가슴 혈도를 찍어 들어갔다. 그러자 농부가 윽 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어부가 수도로 그녀의 어깨를 내리찍었으나 농부의 주먹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어깨에 닿자마자 옆으로 쭉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몸을 돌린 영고의 두 손가락이 어부의 요열 5군데를 연거푸 찍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서생과 나무꾼은 영고의 괴상한 무공을 단순한 금낫으로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한때 모시던 상전인 영고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양지 신공만이 영고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식지의 모든 내공을 집중시켰다. 내공을 식지에 집중시킨 서생이 영고의 손목 혈도를 찍으려 팔을 뻗었다. 그러자 영고도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짓더니 전광석화 같이 빠르게 식지를 뻗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손가락 끝이 공중에서 정확히 부딪혔다. 그 순간 서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다. 그때 등 뒤에서 나무꾼의 일양지가 날아들었다. 영고는 등에 나무꾼의 손가락이 닿자마자 막대기가 쓰러지듯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 순간 나무꾼은 손가락이 미끄러지나 싶더니 영고의 몸이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쓰러질 듯 내려간 영고는 마치 5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더니 그대로 몸을 반회전시키며 치솟아 올랐다. 그러곤 그대로 식지를 뻗어 나무꾼의 목을 찔렀다. 놀란 나무꾼이 황급히 몸을 틀어 영고의 손가락이 목을 뚫는 것은 피했지만 뭔가에 찔린 듯 목이 따끔거렸다. 그리고 잠시 후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만 땅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곧이어 찾아드는 고통에 나무꾼은 자신이 독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고는 쓰러진 어초경독을 한번 훑어보고는 등을 돌려 절 안으로 들어갔다. 쓰러진 어초경독 중 서생과 나무꾼의 상태가 가장 안 좋았다. 어부와 농부는 단순히 점혈무공에 당한 것이지만 서생과 나무꾼은 독에 당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서생의 상태가 더욱 안 좋았다. 아들을 잃은 원한을 갚기 위해 오랫동안 이를 갈며 복수를 꿈꾸던 영고는 10여 년 동안 리추공을 연마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일양지 신공을 깨뜨릴까 고민했다. 그러다 그녀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독침이었다. 영고는 오른손 식지 끝에 작은 금반지를 낀 채 반지에 아주 가늘고 짧은 금침을 꽂아두고 침에 극독을 발라놓았다. 그 후 영고는 수년 동안 수련을 거듭한 끝에 공중에서 날아가는 파리 한 마리도 침으로 맞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영고는 서생이 식지의 내공을 모아 자신의 혈도를 찍으려 하자 그 호흡에 맞춰 슬쩍 금침을 갖다 댄 것이다. 다시 말해 영고가 금침으로 서생을 찌른 것이 아니라 서생이 전력을 실어 손가락을 금침에 찔러 넣은 것이다. 그러니 독침이 살짝 스친 나무꾼보다 더욱 상태가 심각했다. 어느새 영고는 작은 돌다리만 건너면 1등 대사가 기거하는 선원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다. 영고는 다리 앞에 서서 눈을 부릅뜨고 선원을 응시했다. 잠시 후면 오랜 세월 그토록 염원하던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영고는 온몸이 떨려왔다. 영고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돌다리를 건너갔다. 영고가 돌다리를 막 건넜을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인사말을 건넸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 말에 영고는 흠칫 놀라며 목소리가 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몸을 날렸다. 분명히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저자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영고가 자세히 보니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곽정이었다. 영고가 냉소를 지으며 물었다. 낭자의 병은 치유되었나? 그러자 곽정이 몸을 굽혀 인사했다. 모두 선배님 덕분입니다. 제3회는 1등 대사님의 은덕을 입고 치유되었습니다. 그 말에 영고는 콧방귀를 뀌고 말했다. 그런데 왜 직접 와서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건가? 영고는 그렇게 말하면서 선원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곽정이 곧장 다가와 영고의 앞을 가로막았다. 선배님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영고가 그의 말을 들을 리 없었다. 영고는 가볍게 콧방귀를 뀌더니 몸을 약간 옆으로 기울이며 리추공을 펴서 곽정 옆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미 영고와 싸워본 적 있는 곽정은 어초경독과는 달랐다. 그는 영고의 몸을 잡으려 하지 않고
주먹에 내공을 실어 권풍을 날렸다. 이것은 주백통에게서 배운 공명권을 응용한 것이었다. 영고는 곽정에게서 벗어났다고 안심하다가 매서운 권풍이 등 뒤에서 불어닥치자 놀라서 황급히 옆으로 피했다. 그러나 영고 역시 여기서 후퇴할 수는 없었다. 영고는 곽정의 맹렬한 권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경공술로 권풍을 피해가며 곽정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영고는 다짜고짜 곽정의 허리를 껴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동시에 연못으로 떨어졌다. 두 사람은 공중에서 연못으로 떨어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서로 엉겨붙은 채 금낫으로 공수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연못으로 풍덩하고 떨어졌다. 연못은 진흙이 3척 정도 깔려있고 깊이는 가슴까지 찼다. 순간 영고가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온몸에 진흙을 묻힌 채 치솟아 올라 곽정에게 진흙을 투척했다. 곽정이 얼른 손바닥으로 날아오는 진흙을 막자 그 틈에 영고의 일장이 날아들었다. 곽정은 얼른 몸을 비틀면서 공격을 흘려보내고 주먹으로 반격했다. 그러자 역시나 곽정의 주먹이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다. 육지에서 싸울 때도 미끄럽기 그지없었는데 진흙까지 묻히니 그야말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었다. 곽정은 항룡시 팔장이나 권풍 같은 강력한 발견 기술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발밑이 진흙인데다 몸은 물속에 있어서 제대로 하체를 고정시킬 수 없었다. 그에 반해 영고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진흙 속에서 더 빠르고 강해졌다. 물속으로 들어갔던 영고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진흙덩이를 곽정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놀란 곽정이 급히 옆으로 피했으나 영고는 진흙덩이를 연거푸 곽정을 향해 던졌다. 다행히 두 덩이는 피했으나 세 번째 진흙덩이가 얼굴 정면에 맞고 말았다. 그 덕분에 눈, 코, 입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영고의 진흙이 연거푸 나라와 얼굴을 덮었다. 그 바람에 곽정은 숨을 쉴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다. 그러는 사이 영고의 강력한 쌍장이 곽정의 가슴을 강타했다. 곽정은 그 충격으로 뒤로 날아가 물속으로 잠겨버렸다. 영고는 연못물로 진흙을 털어버린 뒤 몸을 날려 육지로 올라왔다. 그러나 영고는 승리의 기쁨보다 수치스러움이 더욱 컸다. 복수를 위해 10여 년 동안 무공을 갈고 닦았건만 어찌 저런 젊은이 하나 이기지 못한단 말인가. 만약 이곳에 연못이 없었다면 10여 년의 공든 탑이 무너졌을 것이다. 영고는 고개를 젖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이 자기 복수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다. 영고는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그대로 선원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문 앞에 당도의 손으로 미니 뜻밖의 삐걱하고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의외로 순순히 문이 열리자 영고는 문 뒤에 누군가 매복하고 있을 것 같아 밖에서 잠시 기다렸다. 영고는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갔다. 은은한 등불빛을 받은 대전 앞 불상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영고는 즉시 왼손을 뒤로 휘둘러 적의 기습을 방비하고 오른손으로는 불단을 짚고 그 힘으로 날아올라 공중에서 가볍게 한 바퀴 돌아 착지했다. 그러자 어떤 여자가 훌륭한 무공이라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영고가 긴장한 채 살펴보니 황용이 타구봉을 들고 서 있었다. 영고 선배님, 먼저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그러자 영고가 코웃음 치며 답했다. 너에게 이곳을 가르쳐준 것은 너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복수를 위해서였다. 그러니 굳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다.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야 있나요? 어쨌든 선배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는데 보답은 해야죠. 지금 저랑 같이 산을 내려가시면 제가 주백통 아저씨와 선배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듣자 영고는 두 뺨이 발그레해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황용이 계속 말을 이었다. 선배님께서 산수를 공부하시는 것도 주백통 아저씨를 구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황용의 말이 전곡을 찌르자 영고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황용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다. 아버지는 이미 주백통 아저씨를 풀어주셨어요. 그 말에 영고는 놀랍고 기쁜 마음에 들뜬 듯 말했다. 그럼 내가 구해주러 갈 필요가 없게 되었구나. 사실 영고는 대리국을 떠나자마자 주백통을 찾으러 다녔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우연히 흑풍상사를 만나 주백통이 황약사한테 잡혀 도화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영고는 주백통이 갇혀 있다는 말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화를 당한 것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에 기뻤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구해주면 고마운 마음이 생겨 주백통이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찾아간 도화도의 길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해주기는커녕 자신도 3일 동안 길을 잃어 굶어 죽을 판이었다. 다행히 황약사가 벙어리 하인을 보내 길을 안내해 주어서 겨우 섬을 떠날 수 있었다. 그 후 영고는 진흙 연못에 은거하며 산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주백통이 이미 풀려났다는 말을 들으니 망연자실한 채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황용은 영고의 표정을 보며 자기 뜻대로 일이 흘러갈 듯하자 크게 안도했다. 그 순간 갑자기 영고가 양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러더니 삽시간에 흉악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황용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길을 비켜라. 계속해서 내 길을 가로막으면 더 이상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물었다. 정말 절 죽이시려고요? 그러자 영고가 두 눈을 부릅뜨고 차갑게 말했다. 왜? 못할 것 같으냐? 다른 사람들은 황약사를 무서워하는지 몰라도 난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황용을 상대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황용 역시 웬일인지 더 이상 그런 영고를 붙잡지 않았다. 영고는 선원으로 들어가 단황야가 있을 만한 방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등불 하나 없는 어두운 방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희미한 호흡 소리가 들려왔다. 영고는 무작정 들어갔다가 기습을 당할까봐 감히 발을 내딛지 못하고 소리만 질렀다. 단지흥, 비겁하게 어둠 속에 숨어있지 말고 사내대장부답게 나와서 나를 보아라.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선배님 등불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 말에 영고가 화들짝 놀라 급히 몸을 돌리니 황용이 손에 작은 등잔을 들고 있었다. 필요하시면 쓰세요. 영고는 등잔을 내미는 황용을 보며 의아함을 느꼈으나 손을 내밀어 등잔을 받아들었다. 황용은 등잔을 건네면서 영고에게 말했다. 사백님께서 선배님의 아들을 구해주지 않은 것은 선배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영고가 버럭 화를 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 말에 황용이 미소 지으며 담담히 말했다. 사백님께서는 주백통 아저씨를 질투하셨거든요. 영고는 단황야가 자기를 사랑했었다는 말을 듣자 순간 넋이 나간 표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냉소를 흘렸다. 지금 와서 그딴 게 무슨 소용이냐?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을. 영고는 황용이 건넨 등잔을 들고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어초경독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 뒤로 천축사람으로 보이는 노승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한 사내가 승복을 입고 두건을 쓴 채 가부좌를 틀고 앉아 벽을 보고 있었다. 영고가 그 사내를 보고 말했다. 단지흥, 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는 것이냐? 그 말에 서생이 대신 답했다. 귀비마마, 스승님께서는 내공을 모두 소진해 위태로운 상태십니다. 부탁이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옆에 있던 나무꾼도 한마디 거들었다. 귀비마마, 스승님께서는 그 일이 있은 후 1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영고가 고개를 젖히고 껄껄대고 웃었다. 나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그날의 피 맺힌 원한을 잊은 적이 없다. 영고가 바닥에 등잔을 내던지며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초경독이 일어나 영고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영고의 몸은 그들 네 사람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가며 비수를 단황야의 늑골 사이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꽂아 넣었다. 그러자 어초경독을 비롯한 천축승려가 비명을 지르며 1등 대사를 소리쳐 불렀다. 칼이 어찌나 세게 박혔는지 영고가 칼을 뽑으려 해도 갈비뼈에 걸려서 뽑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단황야 옆에 놓인 원앙이 수놓인 아기 수건과 옷가락지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영고의 머릿속에 그 옛날 처음 황궁에 입궐했던 시절 무공을 배우고 주백통을 만나서 시련을 당하고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를 잃은 일들이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기가 고통받으며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어미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상념에 잠겨있던 그때 강한 풍압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영고는 본능적으로 칼을 놓고 니추공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몸을 뒤로 뺐다. 영고가 빠지자 여초경독 4사람이 단왕의 앞을 가로막았다. 영고가 보니 단왕야는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영고는 지난 10여 년 동안 혹독한 수련을 거듭하며 단칼에 사람을 찔러 죽이는 동작을 수도 없이 연습했다. 칼이 뽑히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늑골에 박혔다면 필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드디어 영고는 그토록 바라던 복수를 했지만 조금도 즐거운 기분이 들지 않았다. 단왕야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사로이 정을 통해 아기를 낳았는데도 단왕야는 단 한 번도 나를 탓하지 않았고 계속 궁궐에서 살게 해주었다. 오히려 나를 전보다 더 후하게 대접했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항상 나에게 잘해주었구나. 영고는 늘 단왕야가 자신의 아기를 구해주지 않은 것만 기억하며 독심을 품어왔다. 그러나 단왕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뒤에야 그가 베풀어준 은혜가 불현듯 생각난 것이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10년의 복수가 이리도 허망할 줄이야. 영고는 그렇게 힘없이 문을 나섰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순간 영고의 몸이 떨리며 온몸의 털이 쭈뼛 곤두서는 것 같았다. 지금 영고 앞에 한 노승이 가슴에 합장을 하고 서 있었는데 그는 분명 단왕야 단지응이었다. 영고는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런, 방금 내가 엉뚱한 사람을 죽였구나. 그때 자신이 단칼에 찔러 죽였던 승려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승복을 벗는 것이 아닌가. 놀란 영고가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곽정이었다. 이 모든 것이 황용의 계책이었다. 먼저 1등 대사와 천축 승려를 제압해 다른 거처에 옮긴 후 어초경독을 보내 영고를 맡게 했다. 그리고 돌다리에서 곽정이 영고와 싸워 그녀의 의심을 피하게 했다. 황용은 어초경독과 곽정이 미리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잠시 영고의 발을 묶어두었다. 독에당한 서생과 나무꾼은 다행히 독해독의 고수인 천축 승려가 해약을 줘서 응급처치를 한 상태였다. 영고가 늑골에 꽂은 칼이 뽑히지 않은 것은 칼이 갈비뼈에 걸린 게 아니라 곽정이 손가락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용은 영고의 복수를 완성해 줌으로써 더 이상 1등 대사를 노릴 이유를 없애고자 했다. 그런데 성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1등 대사가 나타나니 영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황스러웠다. 내공을 모두 잃었다고는 해도 그 지식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 1등 대사는 옆방에서 내공을 천천히 운기에 자신의 혈도를 풀고 선방 입구까지 온 것이다. 자칫 잘못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곽정은 내공을 잃은 1등 대사를 제압하는데 큰 내력을 실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1등 대사가 스스로 혈도를 풀 수 있었다.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된 영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때 1등 대사가 곽정에게 말했다. 비수를 돌려주거라. 그 말에 곽정은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비수를 다시 영고에게 돌려주었다. 영고는 어안이 벙벙한 채 비수를 받아들고는 1등 대사를 쳐다봤다. 그러자 1등 대사가 천천히 승복을 벗더니 네이까지 풀어 헤쳤다. 모두들 영고를 괴롭히지 말고 산 아래로 무사히 보내주어라. 그러곤 영고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 그만 쉬고 싶구나. 자, 어서 나를 찔러라. 아주 인자한 말투였지만 영고는 벼락을 맞은 듯 넋이 나갔다. 영고는 손에 힘이 풀리면서 비수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뛰쳐나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사방은 정적에 휩싸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